그래서 오히려 2030 세대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왜? 점점 더 큰 인플레이션과 더 큰 자산 격차가 생길 거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이제 아는 지인을 만나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야, 이제 세상 너무나 힘들어지고 해서 우리 아들, 딸들, 2030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2030 세대들 앞으로 미래가 너무나도 창창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뭐 집값이 비싸고 경제가 어렵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정말 강력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야.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뭐 단순히 지금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젊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세금이라는 거지. 그럼 그 세금은 또 어떻게 걷어들이느냐?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을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질 거고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더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어들일 거고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해낼 거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지. 자, 누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자산을 모으고 누구는 이런 환경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한탄만 하면서 그래 그나마 열심히 저축만 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 과연 누가 나중에 승자가 되느냐? 물론 자산을 모은 사람들도 승자라고 할 수는 없어. 다만 현금만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왜 자산을 가진 사람도 승자가 아닌 이유는 내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는 세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야. 나라에서 하는 복지 혜택들, 뭐 우리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의료보험이며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이며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가치, 욕심, 희망 이런 것들이 최저생계가 아니잖아.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금이 계속 늘어나. 그래서 오히려 2030 세대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왜? 점점 더 큰 인플레이션과 더 큰 자산 격차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열심히 일해서 최소한의 자산을 모으고 그 모은 자산을 어떤 형태로든 현금이 아닌 그 미래의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요즘은 빌라마저도 가격이 많이 상승해가지고 최저 자본으로 구입하기 굉장히 힘들어. 오피스텔 안 오른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자산이 너무 작다면 그거라도 취해야지. 지금도 2억짜리 오피스텔 같은 거 전세 한 1억 8천 정도 해. 2천만 원만 있으면 그런 오피스텔 가질 수 있어.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2, 3년 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상승할 거야. 그냥 월급만 모으는 것보다는 그런 물건이라도 가지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지. 현금 보유보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갖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런 자산을 내가 좀 보유를 하면 현금 보유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거지. 내가 엊그제 너한테도 보여줬지만 서울 근교에도 1억도 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어. 여기 보여주는 이런 아파트는 꼭 이 아파트가 좋다 어떻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자본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다라는 거고 내가 정 안 되면 여기에서 거주를 해도 돼. 크기도 많이 크진 않지만 전세 가격으로도 거의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가 아직도 서울 근교에도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게 그렇게 먼 것도 아니야. 교통이 많이 불편한 것도 아니야. 바로 옆에 보면 여기 보이는 현대 그린 아파트 이런 경우에 보면 서울 근교에서 많이 멀지 않아. 그래서 내가 투자로서는 저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저런 아파트도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그래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만 있어도 가질 수도 있는 아파트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월세나 전세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내가 규모를 줄여서 저런 곳에서 거주를 하면 그만큼 비용의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자산의 가치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저런 데 보면 옆에 다른 단지들 저 아파트는 7천만 원, 7,500만 원 뭐 이런데 옆에 단지들 막 3억씩 해. 그리고 저기서 좀만 더 지나가잖아? 그러면은 그래 요 옆에도 좀 저렴한 데들이 또 있긴 하네.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지구야. 여기만 가도 벌써 아파트들이 막 8억, 9억씩 한다고. 그러면 저 지역도 그렇게 낙후되지만은 않은 지역이고 앞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한탄만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 힘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기의 자산을 모으고 그 자산을 잘 보유를 하면 계속해서 양극화가 이루어질 거야.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현금만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가난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점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